목요일 사건 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배우 이선균 씨, 또 가수 권지용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예. 마약 수사 얘기하기 전에요. 속보가 있었으니까 남현희 씨 사건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전청조 씨랑 대질 조사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학부모까지 있어서 3자 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자, 변호사님이 경험상 어제 경찰은 어떤 점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조사했을까요? 일단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11억 피해를 입었던 그 부부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남현희 씨도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해서 공범으로 이제 고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남 씨에 대한 혐의 여부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고, 워낙 남 씨하고 전 씨하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고,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본다면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있어서 거짓말 아주 능숙하게 하기 어렵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이제 대질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질 신문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나 압박을 받지 정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해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소용은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주장만 하고 평행선 달리는 주장만 하다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대질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전 씨랑 남 씨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 씨가 남현희 씨를 뭐 째려봤다, 남현희 씨가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둥, 두 사람도 이제는 이제 갈라선 상태에서 서로를 저격하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경찰로서 수사하기 좋겠네요. 서로 근데 그것도 이런 겁니다. 이제 사이가 좋으면 입을 맞춰서 어떻게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가게 하기 때문에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사이가 안 좋아서 적개심이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나 가장된 지시로 공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 확인은 객관적인 증거,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한 면만 보면 안 되는군요. 자, 지금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이른바 사기 사건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 한 가지, 아니면 그냥 뭐 사기 비슷하게 좀 아는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가 적극 가담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걸 갖고 여러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결론 아니냐에 따라서 전청조 씨 형량이 달라져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형량, 예를 들면 공범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왔거나 사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금 떨어지거나 경감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범이 있는가 공범인가 여하에 따라서 주도적인 범죄이냐 뭐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냐, 이런 양형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 변제와 관련해도 남 씨가 만약에 같이 공범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피해 변제도 같이 할 수 있다면 피해자들을 위한 합의를 위한 시도나 노력에 의해서 있을 때 감형의 요소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씨나 남 씨나 각각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혼자 책임을 다 질지 아니 둘이 질지에 대한 진실 게임입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대로요. 시간이 지나니까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도 드러나고요. 또 피해 규모가 지금 한 26억 정도까지 된다고 그래. 그때는 뭐 한 19억 정도였으니까요. 어걱 소리 나니까 저도 놀랐는데, 앞으로 이 사건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지켜봐야 할까요?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대질 신문 때 나오신 피해자분께서는 부부가 1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어찌됐든 전 씨가 위장해 놓거나 만들어 놓은 기획된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했을 거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가 없을 것이고 이익을 줄 거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을 텐데, 일단 남 씨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부를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기가 되려면 속여야 되잖아요. 전 씨가 이 피해자들이 무슨 말로 현혹돼서 속였을 겁니다. 그걸 남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알면서도 같이 만났거나 알면서도 이 부부랑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공범은 아니더라도 방조범까지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공범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예. 남현희 씨는 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나는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 네. 왜냐하면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이랑 같이 사기를 치겠느냐. 내 예. 이렇게 명예가 추락하면서까지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이 돈 받자고 내가 사기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너무 언론에서 나를 공범으로 몰아가서 좀 억울하다는 취지로 글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남 씨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남 씨 측에서 휴대전화나 관련된 자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예. 본인의 방어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선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내가 정말 속았다는 걸 증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불리한 내용들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남 씨한테 유리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 보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재벌 3세 그 사칭하는 걸 계속 해왔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고요. 어제자로는 이 전천중 씨 정말 놀라운 것이 이미 지난 4월에 형사 기소됐다는 겁니다. 사기로. 예. 다른 남성에 대해서 임신을 했다고 속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동시다발적인 피해에 걸려든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 전현희 그 남현희 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예. 보이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막 이런 게 섞이는 게 사기 범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믿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의심하는 것보다는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믿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뭐래도 현혹이 되게 쉽게 되는. 예. 그래서 남들까지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성균 씨 또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성균 씨, 권지용 씨 모두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 다 혐의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일단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뭐 간이 시약 검사까지 세 가지는 음성이 나왔지만 마지막 이제 뭐 다리털 검사라든가 다른 채모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예. 그 결과까지 최종적으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권지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모발이나 이런 데서는 음성이 나오지만 다른 채모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기소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경찰이 기소하기에는 굉장히 검찰이든 경찰이든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다. 아, 어떤 점이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횟수나 종류가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고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성균 씨가 자백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 객관적인 증거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이런 뭐 모발 검사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마약을 구매한 이력이나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 보통 마약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을 수 있으나 예. 유통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된다고 한다면 실제 구매해서 투약하고 소지까지 입증이 되는데 예. 지금 이성균 씨는 내가 처음에 마약인지 모르고 다른 약인 줄 알고 그걸 권해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고의가 아니라 가실로 먹은 거니까 그 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약을 먹었는데 모르고 먹으면 그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마약 범죄는 모르고 먹이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이어트 약이야, 뭐 여기 뭐 신체 좋은 거야, 뭐 피로회복제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이고 중독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돈을 훨씬 많이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모르고 먹는 경우 있죠. 뭐 술집 같은데 유흥주점이나 뭐 예. 클럽 같은 데서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그거는 과실로 먹은 거니까 고의가 없는 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이후에도 또 만나서 먹었다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죠. 예. 예, 그때는 알고도 먹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지금 횟수도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점. 아. 그러니까 횟수를 특정하려면 시간과 장소와 무엇을 어디서 했는지는 사실 이성균 씨 자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 음성 나온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자백을 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부인하는 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 구속 기소됐다는 그 유흥업소 실장이 하는 말은
마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사람의 말이라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번복될 수 있고 본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유명인사들이 이름을 대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는 어렵죠. 만약 그 사람 말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그 사람 말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순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통해서 뭐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성균 씨가 만약에 본인이 무고하다면 그걸 밝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무슨 약이라고 해서 먹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약이라고 나를 협박을 했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그럼 내가 항의를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예. 무슨 약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마약을 먹이냐. 예. 내가 오히려 고소를 할 거다. 예. 뭐 이런 정황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성균 씨 말은 신빙성이 높아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가면서 뭐 무마시키려고 한다거나 이 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 돈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디 제보하지 말라고 한다던가 이러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과의 관계나 그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라면 왜 그 남의 돈 빌려서까지 뭐 3억을 갖다가 그 유흥업 설정에 좋냐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근데 그 상황도 맞긴 한데 사실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마약은 너무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유흥업소 실장과 이런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제보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지 실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열어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마약을 직접 하거나 그 자리에서 하는 장면이 걸리거나 뭐 집을 수색했는데 나오거나 또 그게 없으면은 하는 게 무슨 뭐 전화기를 통해서 뭐 카톡 오고 간 거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압수수색 영장인가요? 그런 거 내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또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근데 보통 법원에서 그거 하는 거 쉽잖아요. 일단은 지드래곤 건지영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통화 내역이나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건데요. 예. 수사의 기초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재판부가 볼 때는 소명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증거만으로 지금 건지용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예. 이 통화 내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생활에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면서까지 이걸 영장을 발부할 만큼 내가 이 수사의 어떤 그 기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건지용 씨는 지금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건지영 씨 첫 경찰 수사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좀 보통 연예인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송구하다. 일단 이런 상황이 자체가 된 게 송구하다라고 하는데 건지영 씨는 젊은 세대답게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수사를 왜 하냐 뭐 거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이없어서 웃고 나온 정도이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곤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어떤 태도나 뭐 미소나 그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국가수 정밀검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어디서 제보받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 이걸 내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사 단계에서는 사실 조심하는 게 일반적인 경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내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뭐 이성균 씨, 권지용 씨 이런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좀 경찰이 좀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사안의 폭발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마약 사건은 뭐 수시로 많이 일어나죠. 마약 투약 사건 정도 뭐 대규모로 유통한 거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제 연예인 이름이 있다 보면 사실은 대중들이 너무나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수사 정보가 일부라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말 갖은 추측과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입증 가능하다라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현재 이 마약류 검출이 안 되면서 이제 경찰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게 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분들이 다 무혐의였다고 한다면 예.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보를 하면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경찰에게 제보를 했다. 예.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그럼 또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보자이나 그 유흥업소 실장 A가 예. 이성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마약을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경제적 이득만 취득하려고 했던 것인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어떤 것인지 경찰이 확인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피의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연예인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 굉장히 많고 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도 마약의 함정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유무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 마약이라는 건 모방 범죄의 모티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청소년층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처벌을 해서 처벌받으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예. 사실은 이렇게 막 크게 떠들어도 마약인 게 입증이 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굉장히 선처받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사안이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가 안 효과적인가 그 관점으로 보면 경찰이 빨리 수사해서 진짜 죄가 있으면 엄중하게 다스리고요. 아니면 빨리 명예회복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근본적인 걸 보고 계시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